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준동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맞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현희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바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합니다. 법원은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그중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였고 김만배는 검찰 구형의 3분의 1을, 정영학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을, 남욱은 검찰 구형의 2분의 1이 넘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검찰은 자신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의 형량은 이러한 기준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를 넘어 엄중히 처벌되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대장동 사건 판결에서는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 검찰이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이후 윤석열 정권이 되자 이재명 전 시장을 그 배임죄의 공범으로 엮어넣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이름만 다른 죄목으로 추가 수사한 후에 그 증거를 이들 피고인들의 기존 배임죄 사건에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검찰의 행위에 대해 공판 중심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이재명 전 시장은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데 이어서 이렇게 유동규의 배임 행위와 무관한 이재명 전 시장을 무리하게 기소하기 위해 죄명만 바꾸어서 같은 내용의 수사를 또다시 자행한 검찰의 행태가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전 시장을 추가 기소하기 위해서 나중에 무리하게 수사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점은 결국 무죄 판결이 났지만 유죄 판결된 배임죄와 그 내용이 같은 것이고 역시 무죄 판결된 유동규, 김만배의 뇌물 관련 공소 사실도 배임죄에서 이미 유죄로 평가된 사실을 뇌물 관련으로 제명을 바꾸어 기소한 것이므로 이들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항소할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검사는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정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서는 벌벌 떨며 조사도 못하고 역사상 최초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내란 수계를 풀어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도 포기하고 모두들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낯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또한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패소한 한동훈의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모두들 침묵했습니까? 검찰공화국의 하수인들과 끈앞풀들이 정치사냥 기소에 대한 반성은커녕 조작 사건을 수단으로 한 국민선동을 더 못하게 될 것으로 걱정해서 준동하는 모습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검찰개혁의 방향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일동은 조작 기소한 판결에 대해서 무용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며 검찰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단 없는 노력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치검찰 해도 너무하는군요. 윤석열의 국힘당 해도 너무하는군요. 우리 전현희 의원 말씀처럼 잠시 기억을 돌려봅시다. 윤석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했을 때 즉시 항고 포기한 게 누굽니까? 바로 검찰들 아닙니까? 즉시 항고 포기할 때 한마디도 말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있던 검사들 뭡니까 지금? 그리고 그때 즉시 항고는 위헌이라며 황당무계한 논리를 폈던 그 검사들 뭡니까 지금? 이런 검사들 특검으로 확실하게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남욱에게 정일권 부장판사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답니다. 그 사진은 압수수색한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아이들의 사진을 남욱에게 보여주며 아이들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기억 안 나는 거 이야기해라.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식이 하나 있고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있는데 가서 생각해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검사들입니다. 이런 검사들의 이런 방식, 그리고 남욱은 기억이 안 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검사가 들려줘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대장동 사건에 누가 연루됐습니까? 바로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가 사준 거 아닙니까? 시작은 윤석열 아닙니까? 대장동 사건의 씨앗 자금 조우영 잡혀 들어갔을 때 누가 봐줬다고 했습니까? 박영수와 윤석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더니 이번에 판사들이 때렸습니다. 유동규는 7년을 8년으로 높여버렸습니다. 유동규는 검사가 구형 7년 때렸는데 8년으로 높였고요. 정민용은 검사가 5년 때렸는데 판사가 6년으로 형량을, 징역형을 높여버렸습니다. 왜 항소하겠다는 거죠? 이 징역형 더 높아졌으니 더 내리겠다고 항소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이 좀 짧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도 몰랐던 대검 예규입니다. 대검 예규 제14조 안에 자신들이 때렸던 형량보다 2분의 1, 그것은 중요한 사건일 때 2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일 때는 자신들이 구형 때렸던, 검사가 구형 때렸던 것보다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고 예규, 대검 예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마치 위에서 압력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항소 못할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덧대서 같이 북치고 장구치는 그 윤석열의 국민의힘 한동훈, 윤석열 징계받았을 때 항소 포기한 사람 한동훈 아닌가요?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정치 검찰의 장난, 그리고 국힘당의 장난, 이것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드리면서 대장동 관련해서는, 대장동 수사 등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다시 재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